힘을 내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품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 영상 진로와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대한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려고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인 프리랜서로 돈을 벌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메뉴를 정해야 합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식당 컨설팅 할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죠? 메뉴 좀 줄여라. 메뉴를 줄이고 자신의 주 메뉴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 메뉴가 있어야 그거에만 영양을 쏟아서 음식 맛을 최고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전문성이죠. 우선 영상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분야 중 뭘 판매를 할 건지, 식당으로 치면은 주 메뉴를 뭘로 할 건지 정해야 합니다. 메뉴가 많으면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겠지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리랜서에게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정말 셀 수 없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 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 웨딩필름, 스케치 영상, 라이브 중계,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은 이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 프로덕션이 아닌 이상 1인 프리랜서는 특정 전문성을 강조해서 그 분야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브랜딩에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제 규모에서는 당연히 영화, 드라마 같은 영상을 찍을 수도 없지만 한 번도 해본 분야가 아니라서 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광고 분야는 제가 장사를 해본 경험으로 어느 정도 접근해 볼 만한 했기 때문에 광고 영상을 주 메뉴로 삼게 된 겁니다. 식당 사장님이 된다면 목 좋은 상가를 알아보거나 인테리어를 먼저 알아보는 게 아니라 뭘 팔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뉴가 팔릴 만한 곳으로 찾아가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실력 키우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 왜 두 번째일까요? 주 메뉴를 정했으면 이제 그 메뉴에만 몰입을 해서 맛을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초밥집을 하는데 어린이 메뉴인 돈가스까지 잘해보겠다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고객들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고객들은 여러분에게 맛 좋은 초밥을 원할 뿐입니다. 자신이 웨딩 영상으로 주 메뉴를 정했으면 웨딩 영상만 주구장창 파가지고 그 영상만 퀄리티를 올려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잘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발 담그면은 이도저도 아닌 퀄리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브랜딩도 애매하고 마케팅을 할 때도 애매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않거든요. 정교하게 관역을 맞추는 양궁처럼 내 주 메뉴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찾아가서 화살을 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모든 식당이 다 고든 램지처럼 독보적이고 최고의 맛을 내야만 장사가 될까요? 아니죠. 우리 주변에 맛집만 가보셔도요, 정말 엄청 대단하고 독보적인 맛이 아닌데도 맛집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고의 실력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이면 사람들이 가서 먹는다는 거죠. 이게 장사의 비밀입니다. 내가 어떤 최고의 실력자나 유명한 감독님들처럼 잘하지 못한다고 자괴감을 가지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퀄리티만 유지하고 그 이후에 브랜딩과 마케팅만 잘하면 얼마든지 오더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맛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품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차별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력을 어느 정도는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뭔가 고객들에게 어필할 만한 차별점이 단 한 개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계속 식당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이 요식업이 영상업이랑 비슷해가지고 안 할 수가 없네요. 수많은 치킨집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주 시키는 치킨집은 왜 자주 시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 입맛에 가장 잘 맞거나 가격이 싸거나 쿠폰이 남아있거나 지금은 새벽 3시인데도 배달을 해주거나 하는 등의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켜 먹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맛만 좋다고 시키는 게 아니라 가격이 싸거나 새벽에 배달하는 식으로도 차별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을 우리나라에서 나만의 독보적인 느낌으로 찍어줄 수 있거나 미친 듯한 연출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가격을 싸게 해주거나 지방에서 촬영을 해주거나 하는 등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차별점을 단 한 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핵심 가치라고 부르는데요.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죠? 꼭 실력이 독보적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꼭 내 음식 맛이 고든 램지랑 똑같은 맛이 아니어도 돼요. 모든 사람이 항상 레스토랑에 가서 코스 요리를 먹는 게 아니죠. 오히려 김간의 김밥을 더 많이 가서 먹을 겁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차별점이 있다면은 고객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차별점을 가성비라는 키워드로 잡았었어요. 그쵸, 저는 다른 감독님들보다 영상을 잘 못 만드니까 그럼 내가 싸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것도 파격적으로 싸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남들은 60만원이면 촬영만도 할까 말까한 그런 시절인데 저는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한 번에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들이 좋아하죠. 그러면서 리뷰가 쌓이니까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뿐 아니라 미술, 음악 등 예술업계가 원체 다들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담합하자는 요구가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왜? 배고픈 사람은 가격을 낮춰서라도 오더를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영상업계에서도 이렇게 최저 단가를 맞추자, 담합하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를 깨트리는 사람을 욕하면서 네가 영상업계 단가 물 다 흐린다, 아니면 뭐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 라고 욕하는 그런 멍청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공산당 아니에요 여러분. 담합하는 게 오히려 불법이에요. 무서워서 담합했는데 나 굶어 죽으면 그 욕하는 사람이 책임져 준다고 합니까? 생활비 준대요? 아니죠. 여러분이 다른 부분에서 차별점을 만들 수 없으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차별점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오더에 물꼬를 터야 하고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점점 단가를 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담합을 하자고요? 네, 뭐 최저시급 보장받고 싶으면 담합하세요. 너무 내 생활이 힘들어서 최저 단가라도 보장받고 싶은 상태라면은 차라리 직장 들어가시는 건 어떠세요? 저라면 당장 최저시급 못 받더라도 고객을 늘리고 포트폴리오를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장에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하고 제가 담합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영상은 무조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하로는 안 만들어드려요 하고 담합을 했어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오더가 쏠릴 것 같으세요? 저는 이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포트폴리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둘이 가격이 똑같아요. 실력도 비슷해. 그럼 누구한테 클라이언트가 가냐 이 말이죠. 오히려 가격 담합하면은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더 불리한 겁니다. 게다가 100만원이 부담스러운 고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아예 오더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쪼그라든다는 거죠. 누구한테 100만원은 돈도 아니겠지만 누구한테는 귀중한 생활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마저 없애버리는 게 최저단가입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단가는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 직장인에게는 필요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프리랜서로 사업을 하기로 하셨다면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플랫폼을 해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크몽 해야 합니다. 만약 크몽 말고 다른 플랫폼이 1위를 탈환한다면은 그 플랫폼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장사의 기본은 목이죠, 목. 식당을 할 때도 목 좋은 데 고르는 게 기본이에요. 일단 사람이 돌아다녀야 판매를 해볼 만한 기회라도 생긴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영상업이 오프라인 장사인가요? 막 사람들이 막 다니다가 가게 들어가가지고 아, 네, 광고 한 편 만들려고 지나가다가 간판 보여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면서 오더가 성사됩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웃기네요 지금. 예. 사진, 영상업은 100% 온라인 장사예요. 그럼 온라인에서 목 좋은 데는 어딜까요? 네, 바로 플랫폼이죠. 돈이 몰리고 고객이 몰리는 곳에서 홍보를 해야 문이라도 들어온다는 거죠. 에이, 크몽 단가 박살나서 안 들어갑니다. 박살났죠. 그럼 어디에서 높은 단가 오더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일을 시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1등 플랫폼에 들어가야 합니다. 배달 식당을 하고 싶으시면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야 합니다. 쿠팡이츠도 아니고 요기요도 아니고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1등 플랫폼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크몽에 들어가야 합니다. 숭고 아니고 라우드소싱 아니고 크몽입니다. 사람 많은 데부터 들어가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SNS를 해야 합니다. 돈 있으면 광고 빵빵 때려서 장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맥 많으면 인맥으로 계속 오더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인맥도 없으니까 우리가 SNS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없고 인맥 없으면 사업을 아예 하질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SNS로도 돈 한 푼 없어도 알고리즘이란 친구를 등에 업고 무일푼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돈 벌기 좋은 시대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크몽도 당연히 좋지만 약간의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크몽이 망하면은 자기도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자신만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도 좋고요.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걸 보고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오게끔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채널이라는 거죠. 물론 힘들죠. 힘들어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찍고 만들어서 대중에게 보여준다는 일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SNS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에 그 흔한 그 카카오 스토리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카톡 푸사 바꾸는 것도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지만 그것 외에는 사업을 성공시킬 만한, 그리고 효과적으로 브랜딩을 할 만한 채널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제 처음 영상 보시면은요, 새벽 4시 막 5시에 찍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보통 이제 외주 작업이 새벽 3, 4시쯤에 끝나면은 잠 안 자고 카메라 또 켜가지고 세팅하고 유튜브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찍은 게 대부분인 거예요. 항상 콘텐츠를 소비만 하던 입장에서 이제 생산자가 된다면은 생산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언제 고객이 오나, 언제 나를 불러주려나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생활에 지치셨습니까?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브랜드를 만들려면은
반드시 SNS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프리랜서로 창업하는 단계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했던 브랜딩 마케팅 강의에서 다룬 내용 중에서 일부를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으로 저에게 더 큰 노하우나 비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단계를 꾸준히 착실하게 밟아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이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